손등이 수면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 안녕하세요, 마야튜브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좀 이 에하임 플로우 파이프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요, 요거의 쓰임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제품 번호는 400-5730이에요. 정식 제품 번호는 400-5730이고, 뭐 어디가 우리 주둥이 같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주둥이라는 애칭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에하임 플로우 파이프입니다. 보통 외부 여과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뭐 외부 여과기든 어떤 식으로든 출수가 좀 강하게 이루어지는 여과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좀 어떤 수류가 강하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키우시는 어종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출수압을 좀 낮춰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하는 그런 문의를 참 많이 받는데, 밸브를 잠근다든지 아니면 출수 호스나 파이프를 좀 넓은 구경을 사용하신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요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밸브는 사실은 원래 밸브를 잠가서 출수량을 조절하게끔 나와 있는 매뉴얼이긴 해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따르는 게 그렇게 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패킹이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한데, 입출수가 한 밸브로 돼 있는 여과기, 특히 프로페셔널 같이 좀 비싼 여과기 같은 경우에 탭이 입수하고 출수가 조절을 하게 되면 1대1로 이렇게 같은 비율로 닫히고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수도 조금, 입수되는 범위도 좁아지고 출수되는 범위도 좁아지고, 입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회전을 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탭을 조절해가지고 출수량을 조절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뭐 둘둘 7호 같은 프로페셔널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이 플로우 파이프를 사용을 하시는 거를 좀 더 권장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 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조금 더 권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오래 쓰시고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밸브를 조절해서 그거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시긴 돼요. 크게 문제가 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권장은 저는 플로우 파이프를 권장을 하는 겁니다. 액세서리를 많이 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요거 제품의 원리는 이래요. 여기 좀 구성품을 보면은 요 플로우 파이프 출수구가 있고요, 출수구를 연결해주는 두 가지 홀더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12, 16, 22mm 겸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다만 이거보다 이제 좀 12, 16보다 작은 출수구는 같이 연결하시기 좀 어려워요. 요 넓은 방향으로 물살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샤워 파이프라든지 제트 파이프 이런 종류 좀 압이 센 걸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이런 출수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요거를 사용하실 때 주의점은 제가 이따가 설치하고 보여드리긴 할 건데, 한 번 더, 요 출수가 이루어지는 면이 물 수면보다 아래에 잠겨 있으면 소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라고 여쭤보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항상 100%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HMAX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사용하시면서 특별히 문제 없이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수면보다 항상 이 출수면이 이렇게, 이게 제 손등이 수면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 물 밖으로 나오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별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없이. 구성품 눈에 보이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포장을 열어서 이렇게 출수구가 있고요, 출수구에 연결하면 젠더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젠더가 두 개가 있어요. 요거를 16에 22mm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결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2, 16mm를 사용하시면 여기 요 구경에 맞춰서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자체로도 출수 방향을 조절하실 수가 있으시지만 좀 더 자유로운 변형을 주기 위해서 요거 제품 번호는 400-4600이고요 플렉시블 출수구 요거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서 작지만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죠. 이렇게 제가 요거를 어디다가 설치를 해볼 거냐면 2213 클래식 250에다가 연결을 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출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그걸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지을 건데, 제가 추가로 이제 클래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청소 같은 거 하시고 나서 출수가 좀 잘 안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여쭤보면은 여과통에 물은 받으셨나요? 라고 하면 한 25%는 마중물을 잡아서 하신 게 아니고 통에다 물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쓰시는 분들이 한 25% 정도, 대략 한 그 정도 계세요. 이거 마중물 꼭 잡아서 사용을 하세요. 물 받아 놓고 뚜껑 씌워서 작동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되면 다행이고 안 될 확률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귀찮잖아요. 여러 번 한두 번 했던 작업, 이거 물 받았다가 다시 빼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중물을 잡아서 사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리고 청소를 하실 때 교환을 해줘야 되는 여과제들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뭐 3개월에 한 번씩 교환해줘야 되는 이 신스라든지 아니면은 서스프로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하시다 보면 조금씩 입자가 작아져요. 그래서 데드존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스프로 같은 경우에도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3분의 1 정도는 6개월에 한 번씩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과 스펀지, 파란색 여과 스펀지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교환을 해주세요. 일단 다 정상인데 물이 안 들어간다 싶을 때는 여과제를 다 빼시고 빈통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빈통으로 여과제가 없는 상태에서 돌렸을 때는 여과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하면 여과제를 교환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레이어를 조금 구성을 달리 해주신다던가 그런 좀 작업을 좀 해주셔야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과기 청소를 하실 때 보통 호스는 청소를 안 하시고 작동을 시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호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이물질이 많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은 청소를 안 하고 싶잖아요. 귀찮은 건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러려고 여과기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 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많이 저희가 설치하는 모습 보여줄 때 호스가 구부러져 있는데 제가 작동은 되지만 이렇게 쓰면 안 좋은 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부러진 부분에 물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압이 걸려가지고 출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입수에도 마찬가지고 출수 호스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청소는 굳이 안 하시더라도 다시 설치하시기 전에 마중물 잡으시기 전에 호스에 남아있는 물을 전부 다 빼주시고서 그렇게 마중물을 잡아서 사용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저번에 한번 세팅하고 어떻게 보면 청소하고 다시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설치를 해놓고 저거까지 연결해가지고 플로우 파이프까지 연결해가지고 작동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는
어항이 작아가지고 레인바는 설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댁에서 사용하실 때는 레인바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실 텐데, 이건 레인바 끝에 연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레인바를 빼시고 이 상태에서 특별히 호스를 잘라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확실히 출수압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줄어들었어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제가 방금 지금 이렇게 설치한 것처럼 수면보다 항상 이 출수면이 수면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설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아이템을 사용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플렉시블 출수구를 잠깐 전원을 껐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해주시고 플렉시블 출수구를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플렉시블을 출수 끝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처음에는 한 이 정도 떠 있다가 물이 나오면서 무게 때문에 이렇게 수면에 거의 닿는 높이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쓰시다 보면 걸리니까 이렇게 꺾어주시면 돼요. 꺾어서 이렇게 고정해 놓고, 그러면 이제 수면 높이 맞출 때 이 플렉시블 출수구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붙잡아주는 클립하고 흡착 구멍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설치가 돼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뭐 방향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실 수도 있죠. 관절이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조절하시기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뭐 소음도 훨씬 덜하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레인바를 사용하시게 되면 물살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소음도 생기고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많이 좀 유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그거 되면. 그래서 수초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거예요. 이산화탄소 유실이 좀 적으니까 플로우 파이프를 사용하시는 게 12, 16mm, 16에 25mm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플로우 파이프랑 연결해서 관절 두 개를 이용해서 좀 더 자유로운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좀 간단한 동영상이지만 아무래도 이게 은근히 허니 팁이에요.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서 저희가 한번 꼭 소개도 시켜드릴 겸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됐고요. 좀 물생활 하시는데 좀 더 좋은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팁은 대방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구독하시는 분들도 깨알 같은 팁이 있다고 하시면 서로 공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팁도, 이런 꿀팁도 결국은 AI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